반갑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급락세로 결국엔 마무리가 됐습니다. 도대체 바닥은 언제 잡히는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들이 커지기 시작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에 급락을 하게 되면서 걱정거리가 좀 많이 늘어났죠. 내가 가진 주식이 같이 급락세를 보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던져야 되나요? 뭐 이런 관점들도 생겨나고 있었으리라 생각하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부담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은 좀 됩니다만은 일단은 뭐 한 가지 정해져 있는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시장이 변화를 겪어도 일단은 주가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라면 그냥 단순한 주가 변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 즉 좋은 주식에 대한 투자를 했다라면 가치가 변동이 났을 때는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변화, 이런 조정, 이런 부분들은 주식을 싸게, 조금 더 싸게, 더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인 동향에서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이 연기금 쪽에서 순매도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뭐 오늘인 줄 알았는데 내일이 더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대한 포인트를 확인하고 나서 그들고 나서 주식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신규 매수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종목을 그냥 뭐 시장의 어떤 하락이나 상승과 관계없이 진행하고자 할 때는 지지선 근처에서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상황들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되시면요, 아래쪽 꼬리가 없죠? 네, 거의 뭐 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지선 아래쪽으로 밀렸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개파락이기 때문에, 몸통은 작지만 굉장히 강도가 센 하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서는 뭐 답답한 마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지지는 언제 나옵니까? 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 지금 여기 RSI 지표 보시면은요, 4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RSI 지표가 3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과매도가 됩니다. 사실은 지금 40 정도만 나오더라도 과매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가 지금 연속으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오늘이나 내일 정도 저점권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했는데, 오늘 만약에 저점권이 아니라면 내일 정도는 바닥에 대한 신호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 저점권에 대한 신호였다라면 내일은 올라서 시작하겠죠. 그래서 양봉의 형태를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음봉이 나오더라도 몸통이 작고 꼬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이 저점이든 아니면 내일이 저점이든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주가가 만약에 갭으로 더 많이 하락해버리게 된다면 그 상태에서는 이제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이제 갭으로 인해서 더 많은 하락을 보게 된다면 이런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이제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하게 되면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포인트가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위쪽에 있었던 것들은 더 많이 내려오게 되겠지만은 특히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버티더라도 뭔가 모양새가 좀 뭉그러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응 전략 자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갭으로 더 떨어지거나 이런 형태보다도 옆으로 좀 서주면서 움직임이 조금 그 지지를 향한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긴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내일 아침에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자체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하락세를 일단 확장시키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 정도 하락 패턴이라면은 보통은 기술적 반등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지지해주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 일반적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주말까지는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말까지 변동성이 확장되는 것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이었죠. 근데 일단 기술주가 어제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기술적 반등, 그 다음에 경제 지표 속에서도 뭔가 변수가 다 지나가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장세는 일단 주말장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변화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무섭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갭 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뭐 큰일이 난다거나 이런 식의 모습은 아니지 않겠는가 판단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가 얼마만큼 올라와 줄 것이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회복 속도가 얼마만큼 빨라질 것이냐 형성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섣부르게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관망을 하고 있다가 종목이 좋아질 때 또는 시장이 돌아설 때 그때 매수로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떨어져서 지지선 근처까지 들어온 종목들, 즉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굉장히 강한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중간하게 걸쳐져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화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아예 밑에까지 다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나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지지선이 나오려면 57,000원대 아래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추가적인 어떤 변동성을 통해서 하락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일은 일단 빠지면서 시작하더라도 올려서 마감을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봉의 출현 여부들 그 다음에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좀 들어오는 자리들을 기다리는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어디까지 들어와서 어떻게 지지가 되는지 그런 여부들을 확인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자, 수급을 좀 살펴볼게요. 수급에서 약간 실망감이 좀 있었죠.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계속적으로 매도로 확장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장 마감에서도 올려주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2시가 넘어가면서 약간 움직임이 바뀌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역시 쏟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연기금이라도 좀 뭔가 방어를 좀 해줬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두 축이 지금 이제 전부 다 순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개인들이 물량을 다 받아내기는 조금 역부족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을 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뭐 지금 보시면 외국인은 400억밖에 매도를 안 했습니다만은 기타 법인이라든지 사모펀드 그리고 투신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투신 쪽 매도는 개인들의 물량을 던지는 형태의 모습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과 연기금 쪽 매도, 그러니까 규모가 크지 않은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가 이 정도 나왔다면은 이 정도 규모는 상당히 좀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하락 주범은 기관 쪽 움직임이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하락의 주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약간은 뭐 씁쓸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몇천억 넘게 이렇게 크게 확장됐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매도가 나온 규모 대비해서 주가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매도가 한정적인데 주가가 많이 내렸다. 이것은 조금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야지 주가가 많이 내리는 건데 그게 아니었다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는요. 일단 외국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수의 축소 그런 부분들하고 시장이 일단 과매도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수급에서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라는 내용들이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들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는 포인트가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장이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오름세로 마무리가 좀 됐었는데 뭐 하이닉스 쪽에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LG전자도 나쁘지 않았죠. 뭐 그러면 괜찮았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버스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선물 그 다음에 코덱스 인버스 이런 쪽 즉 시장 방향성하고요. ETF 쪽에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인버스에 투자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방향이 이제 변화를 조금 이제 하방으로 더 갈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도 금융투자 쪽일 거예요. 그죠? 네,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시장 방향성의 투자를 오늘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ETF 쪽 대응이 많이 들어간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덩어리진 그런 어떤 섹터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현대차 매도가 좀 있었는데요. 현대차는 이제 이 패턴 자체가 지지선 아래로도 밀리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포인트도 일단 위험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선 자체가 지금 16만 7천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긴 한데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진행하셔야 되겠죠. 아직은 과매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는 조금 더 부담스러운 내용들은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도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전부 다 매도가 들어갔고요. 카카오도 지금 현재 추세가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보셔야 되겠죠. 만도도 매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방어주적인 부분들 또는 시총 상위권 종목들 전체적으로 매도가 좀 진행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규모는 크지 않아요. 규모는 크지 않고요.
SK 하이닉스나 LG화학도 매수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긴 한데 아무튼 뭐 그것은 자유니까 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코덱스 200 근데 인버스 쪽 매수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레버리지도 같이 매수가 들어가 있죠. 인버스 매수 레버리지 쪽 매수는요. 시장의 방향성을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은 이유도 방향성에 대해서 체크를 잘 못하겠다라는 생각일 거라고 좀 판단됩니다. 규모가 그렇게 뭐 크진 않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에 투자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지만은 일단 그래도 해지형으로 같이 걸어놓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개인들 모양새 한번 보시면요. 레버리지 쪽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 쪽에 일단 베팅을 좀 많이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이쪽 전부 다 이제 상승 쪽에 포인트가 가는 부분들이었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이런 쪽으로 매수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풀이해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삼성 SDI도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데, 오늘 보시면은 이제 LG화학 쪽은 순매도가 있고요. 개인들은 일단 LG화학 쪽에서는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계속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다른 배터리 쪽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분화되는 그런 느낌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로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요, 일단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인데, 이 조정에 대한 포지션이 어디서 멈출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골자예요. 근데 오늘은 조정을 이제 마감시켜주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 반등을 갈 수 있는 포지션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의 시장에 어떤 저점이 형성된다라면 일단 주가에 대한 포지션은 한 차례 정도는 이제 숨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이 정도 많이 하락을 했다라면 기술적 반등도 제법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뭔가 분위기를 좀 다시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천천히 일단은 좀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빠졌다고 해가지고 종목도 같이 빠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시장 빠지면 종목이 같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그냥 함부로 매도를 던진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회복되는 거 기다리셔가지고 종목도 같이 회복되는 속도를 같이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회복되면 종목도 같이 회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얘기죠. 네,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주말장 하루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9시부터 제가 무료 방송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저하고 함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같이 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9시 늦지 않게 오셔가지고요. 같이 시장을 좀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는 그런 전략들 좀 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아침 시황 그리고 내일 아침 라이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